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그 선박관리 산업을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에서 법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은 2010년에 선박관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을 위한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 부산시의 자율운항 선박을 대비한 정책 연구에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그 연구와 그리고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을 두고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조금은 부끄럽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 산업계에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또 나누고 논의하기 위한 그런 발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 주제인 그 첨단 선박관리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첨단 선박 관리라는 것이 아직까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과 내용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선박관리 현재 산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핵인력 양성 현황 및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선박관리와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관리 산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선주로부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수탁하여서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체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원관리, 기술적 관리, 상업적 관리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선주에게 제공했고요. 현재 들어서는 다양한 선주에게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환경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 그리고 NG 같은 새로운 세대들의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그 선박관리 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관리 산업 현황 및 이슈입니다. 일단은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약 400여 개가 전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협회 회원사 153개사가 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70%의 숫자, 80% 이상의 숫자가 다 부산에 있는 부산 기반의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150여 개의 회원사들이 약 2,000척의 선박과 8,000명의 선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이제 1조 2천억인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저희 한국에 대한 선박관리사 홍보를 할 때 한국에 150개의 회원사가 있다, 선박관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출 1조 2천억 원 중에서 이제 외국적선 관리 기업이 6에서 70%, 국적선이 약 30%인데요. 아래 표를 보게 되면은 매출의 상위 30개 업체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매출이라든지 관리 척수를 보게 된다면은 40억 원 미만의 업체와 10척 미만을 관리하는 업체가 전체의 50%가 넘어갑니다. 이는 곧 아직까지 저희 산업의 구조는 매우 영세하고 또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저희 안에서의 대형 관리 선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외 선박 관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약 8만 척의 운항 중에서 여기서 25% 정도 약 2만 척의 선박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외국에서 왜 놀래냐고 하냐면은 외국에서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선박관리 이렇게 큰 뭐 V그룹이라든지 버나드 슐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는 거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를 말하게 되면 좀 외국에서는 좀 창피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예로 지금 그 해외에서 대형 선박 관리 선사가 한국의 모든 관리 선사와 관리 선수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박 관리 산업 자체가 규모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저희 선박 관리 산업 이슈로는 지금 디지털과
친환경 규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환경 규제를 말씀드리자면은 파리 기후 협약에 이어서 이어진 IMO까지 환경 규제인데 작년에 이제 황산화물과 그리고 질소 산화물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탄소라든지 미세먼지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저희 업체들은 이제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 시장 기반적 조치가 필요한데요. 선박관리 업체들은 이제 탄소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솔루션 부분과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등 그리고 LNG 등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을 어떻게 관리하냐로 인해서 이걸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선박 단계에 있고 앞으로 무인 선박에까지 이어질 것인데요. 이는 국제해사기구나 국제협약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따른 그 새로운 선박들을 선박 관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이제 잘 수준인데요. 외양 상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객선이라든지 그리고 연안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기술의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약적인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의 장단점을 보자면요. 이러한 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보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원의 워크로드가 감소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무인선박 자율운항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 운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IT 기반의 기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껏 쌓아왔던 어떤 해양과 항해와 기관에 대한 기술들의 추가적인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체계라든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인 소회로는요. 아시겠지만 아직 자율운항 자동차도 100%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율운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와 있다시피 현재는 스마트 선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는 디지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핵인력 양성 현황 및 이슈입니다. 핵이사의 수급 현황은 세계 핵이사의 수요 추이와 국제항해 탱커의 선원과 선박의 추이로 보았을 때 굉장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치로는 25년까지 14만 7천 명이 부족한데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핵이사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상승 기준으로 현재 연간 약 1,400여 명의 핵이사들이 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되어 있는 소지자를 본다면은 4만 6천 명인데요. 굉장히 필요한 인원 대비 한국에서도 부족한 인력이 양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더 많은 인력들을 이 산업계로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하지만은 저희가 바라는 것과 이제 환경이 변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현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핵이사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07년 이후로 산하 직급별에 대한 어떤 핵이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원은 굉장히 앞으로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량 인구의 감소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말은 즉슨 이 산업으로 이 핵의 인력으로 양성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줄어드는 인원들이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MZ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를 나누는 말이 있고요. 이 다음 세대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것입니다. 알파 세대라고 하는 다음 세대까지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관리 산업과 핵인력 양성 산업 모두에 거치는 하나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인데요.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해운 산업계는 선원에 대한 굉장한
이슈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육계는 말 그대로 교육 동백이라든지 질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하다가 느꼈던 부분은 교육 관련 문화가 소실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 업계까지 이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회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질감, 문화적 소속감 그게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단절이 일어나고 앞으로 그 학교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다음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다음 이제 저희가 길러내야 될그 인력들이 저희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킬레스 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첨단 선박 관련 회기 전문 인력 양성 방향입니다. 이 부분의 발표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제 연구되었던 선박 관리 산업 중 이제 선원 관리 분야의 미래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멀티 퍼포먼스 창출형 선박 관리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는 저희가 집체식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회계 능력은 기본이고 ICT 능력을 기반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선원을 양성을 하고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대면 교육을 통한 이런 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선박관리 업계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절감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선박 관리 역량을 가진 회계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회계 인력의 양성에서 요구사항으로는 회계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어떻게 한국 회계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 회계인력 확보를 위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높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지금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직업군들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하고 그 직업군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저희 이번 발표 주제 핵심 내용인데요. 첨단 선박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할 때 좀 단어에 집착을 하는 편인데요. 첨단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시대의 사조, 학문 유행 따위 맨 앞에 있는 가장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선박 관리라는 것은 선주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선박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새롭다는 것은 가장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4차 산업 기술을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과 그리고 효율적 안전 운항이라든지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선박 금융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의 학습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옆에 그림과 같이 현재 지금 전통적인 선박관리 서비스로 해서 기술적 관리, 상업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선원 선박관리를 포함한 운항 업무, 신조관리, 회계, 선박보호, 매매, 중대선과 같은 전통적인 저희 그 선박관리 서비스에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이 더해지고 곱해져서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차세대 선박 관리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한 형태의 예로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선박 관리 플랫폼을 가장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통적인 선박 관리 회사가 선박 관리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데이터 플랫폼 운영자가 발생을 하여서 데이터 수요자에게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등 이러한 다양한 선박관리, 차세대 선박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첨단 선박관리를 하기 위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선박관리 포럼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이 패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양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갖추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회사 역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이 패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인력으로 또 양성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향후에 이제 원격으로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의 최소 인원과 이런 기술적 위성 기술을 통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선박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원격 관리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데이터 관리 능력 그리고 자율 시스템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항해와 기관이 나누어지고 또 IT는 또 외주를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항해와 기관 그리고 IT 기술이 하나의 공통 분모의 이 역량을 가진 이 패널들이 활동을 해줘야지 미래지향적인 향후의 첨단 선박 관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계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를 새로운 세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특징을 보다 보니까 이들은 수평적 조직의 능력을 발휘하고 본인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디지털 능력이 기본적이며 또 집중력이 또 짧습니다. 또 이미지나 영상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현재 산업의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가 지금의 기준과는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환경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화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먼저 이제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XR이라는 이제 가상현실, 확장현실, 복합현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VR이라든지 가상현실, 그리고 AR인 증강현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같이 활용하는 복합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의 교육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며 아까 전에 이 패러럴 능력을 기르는 기존의 회사 교육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디지털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능력들 그런 것들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새로운 교육 방식의 기술들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홀로렌즈라든지 또 메타버스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 뭐 의료 기술이라든지 정비 그리고 세부 또 디테일한 어떤 검사 설계 이런 부분들 활용될 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의 기술을 활용하는 또 이제 그 기술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세 명이 다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각자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떨어진 곳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핵인력 양성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XR 기반의 선박 관리 사례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메타버스의 활용이라고 하는 EPS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왼쪽을 보면 좀 조악하지만은 4명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의 기술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자 떨어져 있는 방에서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확장이 된다면은 이 장소가 아니라 이 기술이라든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메이커사, 그리고 정비, 성급, 그리고 항해기관사,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국내 관리선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세드나인데요. 이건 AR을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북극 항로를 이렇게 다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 개발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D로 LNG 선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VR을 활용해서 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벙커링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조화를 위해서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고 기업 문화의 변화, 그리고 우리 회계 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또 이런 회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간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T 기반의 산업 운영 및 인력 양성은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대한 업계와 교육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 교육에도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도입해야지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이러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제는 그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과 그리고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은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가 저만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가 이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던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이런 제 스스로 자문을 한다면은 글쎄라는 생각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마주치고 일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과연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들과 소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문화 자체가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별 큰 문제 없이 안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 IT 기술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당장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VR 렌즈를 쓰고 출근하면서 일을 한다. VR 렌즈를 쓰고 그 안에서 컴퓨터를 켜고 그 안에서 문서 작성을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라는 거는 그 누구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새로운 세대들은 로블록스라는 그 가상 환경 안에서 현재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다는 또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든 진정으로 IT 기술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의 변화에 핵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과연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사전에 미리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라든지 목포해양대학교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각자가 개별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조선학과에서도 다른 일반 대학 조선학과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큰 그림과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다른 목적과 가지고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발표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 질의 과목 중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준비와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 과연 어디서 주체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해서 이제 이걸 토론 주제로 좀 꺼내고 싶었었는데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업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육계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라든지 이 각자의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걸 인식하는 속도의 문제, 인식을 하는 속도의 문제가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고 갈 건지에 대한 속도의 문제가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다가 어떤 운영위원회, 어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고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정책화가 되고 로드맵화가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는 선박관리 산업 및 연간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러한 기본 계획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좀 장기적인 그림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대학교의 김진곤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우리 서재현 차장님 발표를 듣고 한편으로 좀 뜨끔하고요. 한편으로 저희 한국해양대학 특히 뭐 한국해양대학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교육 지원을 또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밀접한 연관된 관계가 또 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또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산업에서 또 보고 있는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뭐 공통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론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국회사법학회하고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 이분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표를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은 진짜 해운계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해운은 아시다시피 쇼핑 4.0, 항만 같은 경우는 포트 4.0, 조선 같은 경우는 스마트십 4.0, 해양 관련된 부분들은 또 마린 4.0에서 해운 전반 산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영향이 다 이렇게 미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든지 현재 MZ 세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현황의 목전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현황을 잘 짚고 연관성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이 깊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유의미하게 우수한 회계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접근이 좀 돼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 7대 해운국까지 다시 부활을 했고요. 세계 1위 조선국으로서 선박관리 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선원 관리라든지 기술적 관리에 대한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저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서면 질문에 대한 것들 미리 대답을 해주셔 버렸는데 제가 지금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놓고 그것을 이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담론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때까지 많이 했고요. 앞에서 우리가 재작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 핵심이 되는 컨텐츠라고는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뒤처져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첨단 선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좀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교육 혁신을 또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그 부분들을 기준을 잡고 용어 정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이제 개편하고 교육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차원에서는 여기 3주기 평가의 핵심이 됐던 핵심 역량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전공 학부과에 대한 전공 능력에 대한 설정, 그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구성,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한 혁신, 교육부에서 주고하고 있는 것들이 유엔 학기제부터 집중 이수제까지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교육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특히 회계 인력을 기반으로 한 선박관리산업협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고 현업에 있는 산업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이 매치돼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원래는 미리 사전에 조금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결론을 보시면요. 새로운 신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현 산업계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적 발전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해를 부탁드린 것은 한 방에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무이버시언에 대한 2020년도 도입됐던 엔진룸 트레이닝 AR, VR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항해 관련된 AR,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씩 다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변화에 대한 주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첫 시작을 잘 해주신 부분들에서 관찰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걸로 이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태입니다. 먼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서재현 차장님,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잘 모으셔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첨단 선박 관리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이제 토론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떤 4차 산업 기술로 인한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그 방향성을 검토해야 할 매우 좋은 화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 세계 해기사의 수족 부족 및 국적선 해기사 양적 수급 불균형은 글로벌 선박 관리 산업에 비해 규모의 경쟁에 비해서 밀리는 국적 선박 관리 산업에 있어서는 적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특정 선호 대학과 고임금의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각광받는 유망학과로 진학하는 입학 자원의 쏠림 현상은 이러한 수급 부족과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MZ 세대에 대한 부분, 자기 중심적이고 소셜 커뮤니티와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가치관에서 과연 전통적인 선원과 회기사가 그다지 매력적이 않은 직업군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7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선원직과 해기사직에 대한 매력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시행을 해 왔었고요. 그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하고 선원의 거리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됐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비하면 이 MZ 세대에게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스마트 선박, 친환경 선박, 그리고 무인 선박 및 자유운항 선박에 대한 이런 첨단 선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떤 IT와 ICT 정보와 핵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합쳐져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환을 맞을 수 있는 핵이사직에 대한 대전환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도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선박 관리를 위한 해기 전문 인력 양성 방향은 정통적인 선원과 해기사에 대한 고정관념, 즉 노동의 불규칙성, 작업 환경의 위험성, 임금 형태의 특성 및 사회적 격리 등을 불식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선박의 장점을 부각해서 디지털 환경과 신기술에 익숙한 신세대의 매력적인 지휘꾼으로 일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 레벨 2 같은 경우는 선원이 있는 상태에서 원격 통제를 하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격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원격 운항자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 사항이 되어지고요. 레벨 4에서는 완전하게 무인화된 선박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AI와 ICT 기능 그리고 해기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첨단 선박 관리, 첨단 선박을 운항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MZ 세대에게 어필을 한다면 좀 더 이런 인력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직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그런 인력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학과에 진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지만이 그런 부분들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단 선박 관리 산업 발전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선박에 대한 운항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이런 선박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한국 선박 관리 산업협회에서는 선박 관리 전문가 SI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첨단 선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집약도 저감 및 친환경 연료 사용과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첨단 선박에 대한 선박 관리, 신조 관리, 선원 관리 및 각종 법률적, 기술적 컨설팅 등 토탈 선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선박 관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 선박을 경험한 회계 전문 인력이 선박 관리 전문가로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재원의 인력 누수를 막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가지는 우선 선원직을 좀 더 이 첨단 선박 관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이런 선원과 회계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직업군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선박 관리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 주셨으면 하고 해서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발표자분. 네.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김영 교수님께서 이제 사전 질의하실 부분과 제가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좀 같아져 버려가지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릴 기회를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아유,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해주셨던 회계사라든지 선원직의 매력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러한 연구라든지 논의에 대해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접근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원이 어떻게 매력적이고 선원이 어떤 존재이고 선원이 해운 산업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의 접근보다는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다시피 MZ세대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라든지 디지털 본 네이티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세계로 양성시킬 때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만한 내용, 이들이 어떤 지식 습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주입식으로 집체 교육이 아니라 VR, AR 같은 좀 체험형 장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들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점점 이제 학령 인구라든지 회계력 자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화되고 더욱더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고급 교육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더 이상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서 교육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기르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직도 책상과 기껏해야 이제 줌을 활용하는 이런 단순화된 IT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회계 쪽, 해운 쪽 이쪽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양성되는 인원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고급 인력과
동일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그에 적합한 어떤 보수를 받는 직업군이 형성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인력도 늘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해외 선원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차세대 인력으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문가 양성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선박관리 전문가라는 인원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 인원들은 더욱더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항해사라고 하여 이제 기관과 항해 능력을 모두 다 갖춘 인원, 운항사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춘 인원들이 양성이 돼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또 전문 인력으로서의 양성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또 이제 승선을 하시다가 육상으로 전환을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육상에서 근무를 하시든 또는 승선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을 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교육 과정에는 이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저희 협회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시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체 교육에서 e-러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VR이든 AR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로까지도 발전되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이런 저희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곳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전자정보 플랫폼이라는 그 기조화의 IT 시스템들이 개발되듯이 해기 인력들에 대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들, 플랫폼을 활용하는 교육들도 어떤 해기 인력 교육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공통이 경제성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은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